1488년 성종 19년 5월 20일 한성부에서 아래입니다. 수구문 밖 왕십리에 유기된 여자 시체가 있는데 여러 군데 상처가 많아 이미 검시하도록 했습니다. 청하건대 엄중히 조사하도록 하소서.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사법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수구문은 성 안의 물이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수구에 만든 문입니다. 그에 따라 성종은 널리 범인을 수배하게 하고 독립한 부서를 만들어 수사하게 하는데요. 이틀 후 성종은 의금부 형조 한성부에 명합니다. 지금 떠내려온 여인의 시체를 검시한 바를 살펴보니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고 음부에서 항문까지 절개해 놓았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한 형상이 매우 심하다. 이것이 어찌 여염집에 힘없는 백성들 간의 다툼 끝에 생겨난 일이겠는가? 이는 필시 문벌 높은 집안의 사나운 부인이 첩을 강sem하여 안갚음하고자 벌인 일일 것이다. 이제 종친과 외척 그리고 신료들은 집안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 말고 즉시 자수하여 고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감추었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로 처치할 것이며 기만한 죄 또한 물을 것이니 이를 모두 알게 하라. 이어 3사인 사헌부 형조 한성부에 명합니다. 지금까지 밀고를 받아 신문하게 되면 원한 있는 사람을 무고하는 것이 언제나 염려되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밀고할 것을 장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정말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데 어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범인을 찾아내 쉽게 처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조사에 가다 보면 반드시 죄 없는 백성들에게 다수의 형장을 쓰게 될 터이니 지금 무더운 날씨에 어찌 죽는 자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하니 밀고함에도 마땅히 엄중하게 세워진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밀고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살해당하는 여인의 신원과 살인한 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신문할 때도 공평하고 정대하게 치우침이 없도록 하라. 우승지 이계남이 아릅니다. 시체가 유기된 곳에서 가까운 마을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중대하니 마땅히 분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승지들은 지금껏 가지 않고 무엇하는 것인가? 임금의 말에 납작 엎드린 승지가 죄를 청하자 잠시 후 성종이 다시 말합니다. 그대가 비록 일찍 가더라도 여러 대신이 오지 않았으면 홀로 신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일을 살필 것을 대신들도 마땅히 알게 하라. 시체가 유기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 이유를 모를 까닭이 있겠는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먼 곳의 사람들은 아직 신문하지 말라. 또한 부득이하게 형신할 때는 항상 그들의 상태를 잘 살펴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며칠이 지나 성종은 3사에 다시 명합니다. 시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밀고를 허용한 것은 범인을 잡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무식한 무리가 자기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여 무고해도 나라에서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때로는 고문을 가해 신문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에 비록 한 대의 몽둥이와 한 대의 장을 치더라도 어찌 함부로 할 일이겠는가? 지금부터는 밀고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심리하지 말고 비록 의심스럽더라도 진술에 드러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라. 여러 날이 흘러가도 사건 조사에 진척이 없자 성종은 해당 관료들을 바꿀 것을 명합니다. 시체 유기 사건을 담당한 3사의 관리들이 그 일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바꾸도록 하라. 시신을 투기한 자는 단연코 규모가 큰 집안의 일일 것이니 오부에 명하여
종친과 제추의 큰 집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또한 범행과 관련된 자로 제일 먼저 아랜 자는 그 죄를 면해 주도록 하라. 오부는 조선시대 서울인 한성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구역으로 나눠 그 안에 일을 맡아보게 하던 관아이고, 제추는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기한 사건은 세조의 서자인 창원군 이성에 의해서 성종 9년에도 발생했는데요.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벌인 이러한 행위는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비는 모반 대역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인을 고발할 수 없기에 범인을 색출해내기 위해 임금은 사건을 한정해 특별히 밀고함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사건을 맡은 삼청 위관인 영의정 윤필성 등이 아릅니다. 서로 영원하여야 하는 자는 모반 대역 외에는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을 치며 신문하면서 그 주인이 범한 바를 고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노비가 스스로 그 주인의 잘못을 고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나라에서 형신을 가하여 고하게 하는데 어찌 불가하다는 것인가? 위관은 죄인을 신문할 때 의정 대신 중에서 임시로 뽑아 임명한 재판장이고, 영호는 주인과 노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잘못을 감추는 것은 죄가 되지만 그러한 행위는 용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날 성종은 다시 의정부에 명합니다. 지금 장마철의 이 무더위에 질병이 생겨나기 쉬워 비록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있다 하여도 병이 생길 일인데, 하물며 매를 맞으면서 고문당하고 있는 자는 어떻겠는가? 아직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단서는 없다 하지만 사건의 형세를 보아 반드시 큰 집 깊숙이 있는 안방에 거처하는 자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미 스스로 고하라는 명을 내려 죄를 덜어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고한 자가 없으니 무고한 백성만 매를 맞고 병들어 죽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백성들을 많이 상하게 하니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죄인을 찾아 잡아들여 무거운 벌로 처치해야만 옳을 일이니 속히 자수하게 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도록 하라. 그렇게 시체가 발견되고 보름이 넘는 날을 훌쩍 넘겨가고 있을 때 한성부수 이철정이 와서 아릅니다. 시인의 집과 죄수 이화의 집은 대문을 마주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이화가 서소문 밖에서 거처를 옮겨왔으며 이화의 본가에는 아전 주형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가 옥에 갇힌 후에 주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만일에 일이 발각되어 너에게 물으면 동비가 매를 맞은 다음에 이 집에 와 누워 있다가 죽었다고 말해야 한다 하였다 했으니 이 일이 의심스럽습니다. 동비는 20세 정도 된 얼굴이 곱게 생긴 자입니다. 또 3사에서 신문할 때 이화의 사내종 내은산이 말하기를, 동비는 우리 주인에게 맞아 5월 15일에 죽었는데 그날 밤에 나를 시켜 시체를 지고 가 박석현에 묻게 하였으나 큰 비가 오고 밤이 어두워 길을 잃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삼갑병문 개천에 버리고자 하여 돈이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성안의 개천에 버렸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이와 같았는데도 진술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시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화가 이미 관리에게 뇌물을 줬다면 오작인에게도 또한 반드시 뇌물을 주었을 것인데, 오작인이 비록 소나무 사이에 시체를 유기했다고 스스로 말하더라도 그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 이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 그러한 말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감이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오자기는 지방 관아에 속해 수령이 시체를 임금할 때 시체를 정리하는 일을 하던 하인인데요. 그의 성종이 명합니다. 속히 주형을 가두고 신문하라. 성지들은 이런 말들을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화의 중 내은산이 삼간병문 개천의 시신을 버렸다고 한 말은 왜 진술 기록에서 빠져 있는가? 지조를 맡았던 관리의 기록에 시신 버린 곳을 내은산이 박석현이라고 했다가 다시 사현이라 하고 또는 아이현이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신들이 바로 내은산을 신문하니 진술하기를 시신을 아이현에 버린 것이 맞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관리가 두세 번 장을 더 때리고 캐물으니 내은산이 말하기를 삼간병문에 버렸습니다 하였습니다. 관리 아내가 진술을 기록해 보이기에 삼간병문을 언급한 말은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였더니 확실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신 또한 반드시 기록하게 하지 않은 것은 난장을 치며 억압하듯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듭 장을 치며 물었을 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형신을 가해 얻어낸 모든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